세종교육미래재단에 대한 교육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세종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원체인 임원선 비전입니다. 이 재단을 만드시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더 세부적인 추진이 있을 거라고 간단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역의 면 지역이죠. 네. 거기 지역의 교통 체계라든가 네. 또 마을 스쿨버스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체계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그 세종미래교육재단의 토대는 기초는 우리가 행복학교 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후보는 세종미래교육재단이라는 거를 정책 제안을 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행복지원센터에서는 각 시청에 사업분이 들어와 있고요. 교육청의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각 시청과 교육청의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모아서 한다라기보다는 각 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한 우리가 시민과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의 교육 플랫폼 형태를 취해서 이런 우리가 교육 플랫폼을 완벽하게 좀 구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차원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시장 후보님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후보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고요.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은 제가 지난번에 읍면동의 교통 통학 안전에 대해서 저희 정책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학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책 사진수 TV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대일대학교 김영준 기자입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시죠. 네, 대일대학교의 김영준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가칭 세종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네. 교사들의 업무 경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업무 경감을 여기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업무 경감을 하시는지 뭐 방법 좀 한번 네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 이제 가칭 세종미래교육재단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아까 1번에서 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돕기 위함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후라든지 창의진로라든지 그리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들이 학교 현장까지 이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세종교육미래재단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우리가 교육 플랫폼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몰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데 또 가장 큰 두 번째의 큰 목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진수 후보는 교무 행정 업무 전담 교사를 올해부터 제가 된다면 지원하기로 약속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 전담 교사는 우리 교원들 중에서 행정 업무를 희망하고자 하는 분들을 통해서 약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희망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1년이나 2년 정도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의 행정 업무를 웬만하면 저희가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세종교육청 행정을 위한 교육 행정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도모해 갈 것이고요.
웬만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추출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경감은 세종미래교육재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행정 업무 전담 교원을 배치함으로써 이 세 부분만 잘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스님들의 업무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마이크 주세요. 아니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네네. 경충일보 김기용 기자님. 네. 그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 방과후 학교나 네. 돌봄교실 네. 그 재단에 이탁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걸 또 재단까지 가서 또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이런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좀 설명 이제 부탁드릴게요. 돌봄이나 방과 후에 관리 부분을 이제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현장은 우리가 장소 제공하는 장소는 학교가 되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가 이루어질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미래교육재단 안에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현장은 주로 학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예, 미래세종으로 박승실 기자입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뭐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저번에 보수 쪽 단일화 문제 보니까 사후본인도 거기에 이름을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여기는 또 진보 쪽에서 이제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보수 쪽이에요? 진보 쪽 어느 쪽으로 단일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최표 후보님께서 중도 범보수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육에 어쨌든 저는 교육만 바라보고 아이들 공교육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겠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제안을 하실 때 어떤 교육의 정책이라든지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대해서 같이 단일화를 해보자라고 했으면 아마 생각을 달리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후보가 되는 후보, 선거에 이기는 전략을 위해서 단일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락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제가 나가고자 하는 부분은 개혁교육의 방향이 제 정책 안에 많이 들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본질에 찾는 교육의 부분이 제 교육 정책을 보시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쪽 범진보, 중도 범진보라고 하는 계열의 후보님들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중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뭐 이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본질 교육을 회복하는 데 앞장선다.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만을 보고 정책 연대를 제안해 온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단일 후보를 뭐 전달하는 부분을 보니까 전부 다 진보 쪽인데 네. 그럼 지금 현재 진보 쪽하고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쪽은 빼는 겁니까? 같이 다 하는 겁니까? 일단은 내부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만난 것 같더라고요. 만나고 아이들의 존엄성 교육, 개개인의 차별화된 교육 전략에 몰두하고 계신 분들 뭐 다 그렇겠지만 저한테 그런 부분을 어필하시는 분들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육은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개인을 소중히 하는 교육, 인간의 존엄성의 바탕을 둔 교육 후보라고 하면
저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후보하고도 정책 연대를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교육, 세종교육을 변화시키고 세종교육의 10년을 준비하는 후보의 정책이 저와 맞다고 한다면 저는 그 누구하고도 연대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이 저기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후보들이 답변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 유문상 후보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서 했던 제안을 했더니 네, 답변이 없더라. 그래서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셨는데, 네. 그럼 우리 후보님이 직접 그 단일화 대상 정치 범 진보수 범 뭐죠? 그 저기 진보계 쪽을 직접 후보들 사무실 찾아가서 한번 단일화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그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또 제안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유문상 후보는 저희 제안에 답변을 주셨어요. 같이 의견을 동의한다. 그런데 이제 유문상 후보는 동의한다 소리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만나 뵀습니다. 서로 의견이 통해서 만나 뵙고 아마 고민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하고도 의견이 뭐 제 제안에 동의하시고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후보라도 저는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단일화가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부터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 본질 회복과 세종에 앞서가는 미래의 10년을 준비하는 후보라면 어느 후보하고도 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요. 분명한 것은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임하겠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 와도 공통된 그쪽 후보님들의 제안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따를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뭔가를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장 선거하고 네.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모님은 뭐 진보나 보수 쪽을 할 중간에서 있어서 활동할 거야? 아니면 뭐 진보 쪽인가 보수 쪽인가 둘 중에 확실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하셔서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참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교육을 진보표 교육, 보수표 교육으로 나누는지 정말 저는 안타깝고 사실은 슬픕니다. 제가 교육자로 40여 년 가까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가 교육감일 거냐, 교육자 교육감일 거냐, 이 부분에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감이라고 하면 정치가 교육감을 원할 거냐, 정말로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육감을 원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말로 작은 이 도시에서 진보표 교육감, 보수표 교육감, 진보표 교육, 보수표 교육이 꼭 필요한 거냐.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교육 10년을 위해서 어떤 교육 정책들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대답은 그것으로 대신하고요. 만약에 제가 그 누구하고도 연대를 한다면 제 교육 정책과 맞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제가 세종교육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담겨져 있는 후보라면 교육감 후보가 됐든 시장 후보님이 됐든 전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제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7번째 정책 브리핑을 마치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간에 또
또 다른 정책으로 우리 시민들, 학부모님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